쏴서 헌법에도 핵 보유국가로 명시가 돼 있고, 지금 유엔 본부의 상임이사국 6개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유엔 상임이사국이라는 건 뭡니까? 강대국이긴 하지만 조건이 뭐예요? 핵 보유국가였잖아요. 핵 보유국가여야만 상임이사국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핵 보유국가가 상임이사국이 되느냐? 지금 이스라엘도 가지고 있고, 파키스탄도 가지고 있고, 또 어느 나라 가지고 있죠? 그 이후로 인도도 가지고 있고, 또 북한도 넣었지. 북한. 이런 나라가 지금 상임이사국에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상임이사국 멤버는 아니지만 거의 상임이사국에 준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위력과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 정도로 제가 이제 가늠을 하고, 여러분이 많이 왜곡된 거를 알고 있으실 거예요. 비근한 대로 북한이 굶어 죽는다. 맞아요. 93년 말부터 95년도 중반기까지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굶어 죽는 사람도 나왔고, 아사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그때는 전무후무한 냉해, 또 가뭄, 홍수, 이 세 가지 재해가, 자연재해가 걷잡을 수 없이 그냥 몰아쳐가지고 그냥 반농사고 논농사고 완전히 깡들이 그냥 이거 흉년이 들어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제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내각에서 대외경제성을 했던 그 경제 파트에서 태국이나 일본이나 또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에 가서 쌀을 항상 사와서 그것으로 나머지 부족한 것을 충당합니다. 북한 내각에서. 북한은 72%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흉년이 들어도 쌀이 모자라고, 풍년이 들어도 쌀이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 식량이 아주 품종이 개발되고 무량 품종, 다량 생산하는 품종으로 세계 어느 나라도 못 따라갑니다.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품종은요, 맛도 좋고 크기도 크고 이런 거 있죠. 그런 누구도 못 따라가는데 그런 것이 이미 다 확보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남쪽에서 뉴스 시간에 나오고 북한 학자랍시고 전문가랍시고 TV에 나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사람들, 다 이 사람들은 반복적인 차원에서 앵글에서 평가를 하고 북을 비난하는 걸 꼭 자기들의 멘트에 섞어요. 나도 만약에 북한을 비난하고 북한을 섞는 그런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했다면 KBS, MBC 무슨 북한에 이슈 있을 때마다 불려가서 날 했겠죠. 나는 그럴 수가 없죠. 왜 사실이 아닌데 북을 왜 이렇게 까냐 말이에요. 그리고 식량난이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예전에는 고난의 행군 때는 북한 관리들이 중국에 나오면 다 쌀 사고 밀가루 사고 식량을 사들어가는데, 지금은요 다 건축자재만 사러 나와요. 그만큼 이제 건축붐이 있고 식량난은 없다는 증거죠. 그런데 여기서 배급을 몇 그램으로 줄였느니 이런 걸 그냥 수치까지 대면서, 또 이만감, TV조선 이런 데서 너무나 그냥 탈북자들이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북에 대한 사실, 팩트를 왜곡하고 굴절하니까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은 많이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올해가 분단 79년째입니다. 내년이면 80주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뉴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접하고 있는 북한 소식은 많은 부분이 미국의 국익에 의해서 재생산된 북한 뉴스, 미국의 국익에 의해서 재해석된, 재생산된 북한 뉴스에 여러분들이 익숙해 있다. 이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원비어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 미국 청년이
문어처럼 흐느적거리면서 휠체어에 타고 북한에서 미국으로 귀환해가지고 며칠 있다 죽었어. 이걸 가지고 미국과 한국에서는 뭐라고 왜곡을 했는가 하면 이 원비어라는 미국 청년이 벤치로 이빨을 뽑힘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뭐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멸을 당하고 이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저렇게 그 후유증으로 식물인간이 되고 결국은 미국에 오자마자 며칠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죽었다. 이렇게 왜곡을 했는데 제가 원비어가 있었을 때 내가 동시에 같이 있었습니다. 원비어는 양각도 호텔에 있었고 저는 고려 호텔에 있었어요. 이름도 보통 놈은 아니야. 미국의 중부지방에 어느 이름 없는 시골 대학에 다니는 청년인데 이 녀석이 북한을 탐방하겠다는 거는 이것도 맹랑한 놈이거든. 이것도 아주 보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태양절 김일성 그 탄신일 행사에 맞춰가지고 뭐 현수막 같은 거 북한에 현수막이 없습니다. 그냥 종이로 만들고 그런 거를 떼가지고 접어가지고 품에 넣었다가 가방에 넣고 했는데 현장에서 들킨 게 아니고 공항을 빠져나가다가 공항에서 들켜가지고 이제 소환당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북한 갈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태국에 가면 태국 국왕의 포스터에다가 침을 뱉거나 그러면 권장이 80대잖아요. 로마의 법을 지켜야지 로마에 가면. 근데 북한은 또 그런 거에 예민하니까 그런 걸 했었던 거죠. 계기는. 그러면 이 원비어가 무슨 병에 걸렸느냐? 왜 저렇게 그랬느냐 하면 그 병명이 보톨리누스라고 하는 식중독에 걸린 거예요. 보톨리누스. 그 뉴스는 하나도 안 나왔어. 아주 누군 씻고 찾아볼래도 없어. 남한 뉴스에는. 미국에도 없고. 보톨리누스가 뭐냐면 여자분들 보톡스 주사 맞는 거 있죠. 그 보톡스 주사가 보톨리누스 균에서 추출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보톨리누스라고 하는 균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면 0.1g에 20만 명이 치사를 당하는 죽는 독극물 같은 건데 거기에서 어떻게 그런 미용 재료를 뽑는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너무나 희귀한 식중독 균이라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그것을 치료하는 해독제를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사를 맞는 사람은 50대 50이야. 50%는 살고 50%는 죽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의 의료진들이 주사를 응급으로 줬는데 낫질 않는 거야. 이 원비어가.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 의료진들이 실시간으로 그 기자회견도 열고 그것을 계속 리포트했어요. 근데 미국이나 남한에서는 그런 뉴스는 하나도 안 내보내고 근거 없이 고문을 했다고 그러고 벤치로 이빨을 뽑았다고 그러고 밥도 안 주고 굶겼다고 그러고 이런 식의 보도를 해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북한을 악마화하고 한 가지만 케이스로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 원비어 사건 그러면 저 아주 나쁜 북한 이렇게 미국 청년이 갔는데 무슨 포스터 하나 감췄다고 빼돌렸다고 저렇게 고문을 해서 죽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북이 그렇게 무모한 나라는 아닙니다. 해결되거나 거기도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 나라긴 하지만 고구려 후손들이잖아요. 고구려 후손들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압제를 하기 때문에 로봇처럼 딸려가는 사회로 알면 착각입니다. 북한의 인민들은 자기들 선거에 안 맞으면 막 치받아요. 막 들이받고 확 둘러봐 엎어요. 그 사람들이. 고구려 후손의 혈기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북한이 총칼로 압제하니까 따라가고 순복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니고 노동자들만 해도 제가 전태일 실록 저자잖아요. 전태일 실록 119를 써서 북한의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북한은 왜 노동자 파업이 없는가를 내가 얼마나 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남조선은 다 매판 자본가들이 수익을 거의 다 착취하고 노동자들한테 조금만 주는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없고 생산을 하면 이익을 본인들이 다 가져가는 건데 왜 파업을 하냐? 데모를 하면 오히려 자기들이 손해니까
회복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들 거니까. 그런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다르고, 얘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제 수치, 우리 질문하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경제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받으면 선생님은 아주 온전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내가 통일 강연, 북한 강연 하면서 보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 너무나 허구의 정보를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질문 자체도 성립이 안 되는 이제 이런 허구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맹 수준의 상태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맞고,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조차, 또 인격과 덕망이 높은 사람들조차 북한에 대해서만큼은 취약해요. 너무나 우리가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대리석처럼 단단하게 반공, 이런 사상과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여러분은 북한을 칭찬할 권리도 있고 비판할 권리도 있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북한을 칭찬하면 주의를 두리번거려요. 누가 듣지 않나.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북한 만약에 조금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군대 안에, 난 내 눈으로 봤어요. 내 보병 불무리사단 26사단 온전히 내가 30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인데, 그냥 보안수사 내가 끌고 가요. 그냥 밥하는 취사병 2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 내가 봤는데, 바로 그냥 밥 푸는데 안 보이길래 어디 갔냐 했더니 보안수사 돼가지고 지금 끌고 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열려있는 분이고 깨어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북한에 관해서 대수시면 바로 보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저 민중들, 저 민심 아래부터 북한을 바로 아는 운동이 벌어지고, 그런 불꽃이 확 하나선처럼 들풀처럼 막 불이 붙으면 그 열기가 쭉 이렇게 바로 상향식으로 쭉 이렇게 열기가 오면, 거기에서 이제 그 동력으로 통일운동, 통일의 어떤 열망이 정권에게까지, 어느 집권자가 있던 그 정권에까지 전달돼가지고 그 열기로 우리가 통일의 어떤 추동 세력이 되는 건데, 이거는 뭐 위에서 찬원하고 국가보안법 뭐 이런 걸로 묶어놨으니까 밑에 열기가 뭐 북한에 대해서 배우려는 열기, 궁금증도 없고 알려는 그런 열망도 많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맹숭맹숭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훈련만 해도 도발했다고 그래도 아무런 저항이 없잖아요. 내가 사는 캘리포니아도 괌이라든지 마샬 군도로 캘리포니아 옆에 또 네바다 주가 있잖아요. 거기서 늘 쏴요. 보여요. 이렇게 로스앤젤레스에서 소리가 들려. 그러면 그게 미국도 맨날 도발하는 거네요.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문재인 대통령 때 미사일을 수출했잖아요. 그 미사일 수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미사일 발사 훈련한지 아십니까? 그럼 우리도 북한을 향해서 도발 훈련한 겁니까? 북한은 자국의 영토 안에서, 자국이 영유권 안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꾸 도발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우리가 언론이 왜곡을 해도 그냥 덤덤한 겁니다. 덤덤하고, 또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핸드폰에 미국의, 제가 하나는 미국 핸드폰, 이제 한국 핸드폰, 미국 핸드폰도 어린아이 유괴 사건이 발생하면 삐삐삐 막 울려요. 여기도 그 제도가 한국도 있어가지고 재난경보, 홍수가 나고 산사태 나고 그러면 막 울리는 제도가 있더만요. 그것도 미국에서 이거 배운 겁니다. 한국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질극이 벌어지거나 유괴 사건이 벌어지면 미국 50개 주에가 팔다 뒤집혀가지고 막
모든 미국 시민들 핸드폰이 울리고 막 이제 비슷한 어린이 뭐 찾으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내년이면 80년인데 80년 동안 남과 북이 인질극이 벌어져가지고 1000만 명이 인질극으로 희생이 돼가지고 다 돌아가시고 이제 몇천 명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념의 노예가 돼가지고 해결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할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권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민족의 문제를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뭐가 없고 동력이 없고, 미국의 눈치만 보고 미국에 해주겠지, 미국에 의지하고, 이런 게 내가 싫은 거예요. 와서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억울하고 화나는 일입니까? 80년 전에 우리 분단되고 6.25 전쟁 때 남과 북의 부모 형제가 같이 총뿌리를 겨누고 칼을 겨누면서 죽고 죽여가지고 양쪽의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 국군 전사자, 유공자고, 저쪽에는 조국 해방 참전 열사라는 호칭을 받아가지고 영웅이 되고, 여기도 뭐 국가보훈처 그런 유공자가 되고, 서로 부모 형제를 죽고 죽여가지고 훈장을 받고 국립묘지에 묻혀있으면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겁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 후손들에게 이걸 어떻게 넘겨주냐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2020년에 남과북과 해동포 3자가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면 2020년 되면 준통일이 되자, 준통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세운 거거든요. 90년대. 그때 꼭 완벽한 통일이 된다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단체를 세워서 역사 파트, 언론 파트, 또 종교 파트, 경제 파트, 그리고 하나가 네 개뿐이 없었는데 우리 조신호 화백이 어느 날 나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문화예술 파트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을 듣고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좋다. 그래서 하나 세운 겁니다. 거기 대표로 이렇게 계셨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 화가들도 오셨고 또 일반 분도 오셨지만 이렇게 철조망 그림들을 막 그냥 그리셨어요. 뭐 주렁주렁 그리셨는데, 저 철조망이 뭐 그냥 어떻게 저게 걷어집니까? 저 철조망이 포항제철로 운반돼가지고 쇳물로 나오는 그날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게 주체적인 의지가 없으면 절대 우리는 통일 안 됩니다. 내가 분개한 거는요, 한국을 올 때마다, 공항을 볼 때마다 분통이 터지는 거야. 내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미국에 사는 교포니까. 공항이 막 바글바글 해요. 막 그냥 여름이 되고 막 이러면 휴가철 수십만 명이 막 툭툭 치면서 다니면 하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많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자동차도 막 2대, 3대씩 끌고 좋은 아파트 주택 살고 그렇게 국민소득이 높아졌으면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지. 왜 외세의 군사력을 의지해가지고 100개가 넘어요. 미국 캠프가 우리 대한민국 금수강산에 미국 무대, 미국 캠프, 미국 레이더 기지, 지하 탱고 미군 기지, 이런 굴속 벙커로 만든 게 어마어마합니다. 벙커로 만든 게요, 여기 서울 톨게이트 청계산 가는데 그 톨게이트에서 오솔길만 싹 빠지면 청계산으로 들어가는데요, 청계산 안에는 화강암으로 된 수백만 평의 그 화강암 속에 군을 뚫어가지고 거기가 전쟁 주유소로 만든 거 아닙니까? 미국이 평택 미군 기지로 옮기기 전까지는 거기가 전쟁 주유소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커요. 거기가 골프장 카트기를 타고 다녀요. 그 안에서 얼마나 넓은지. 내가 거기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 전도사 시절에 청계산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갔는데 뭐 기도하는 분을 위해서 방이 쭉 있는데 연탄을 뗐어요. 자기가 묵고 있는 방이 있잖아요. 기도원의 방.
기도가